박수가 오히려 유난 갈등의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나연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미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엄중한 정치 상황에서 당정이 하나 돼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당내에서는 파열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담 직후 윤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괴파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면담 다음날 한동훈 대표는 친한비 의원 20여 명과 저녁 자리에서 용산이 이젠 김 여사 의혹에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3대 요구에 명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사실상 반박성 설명만 내놓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친한비 의원들은 여권 위기 상황에서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선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만찬 자리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직후 추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진 건데 한 참석자는 최소한 미리 언지를 주는 게 당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겠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추 원내대표가 용산과 당 사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개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당일 다른 저녁 자리를 마친 뒤 연락을 받고 잠시 들린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만찬을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머물다가 퇴근하는 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렸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개파가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한계는 민주당 특검법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탈표 가능성을 고리로 압박을 이어간 반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그런 보고를 드린 거죠. 친윤계는 본질은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막아내는 거라며 단일 대우를 내세웠습니다. 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들에게 당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여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당원들 똘똘 뭉쳐서 친한계 만찬에도 불편한 기류가 읽히는데 김태흠 충남지사는 만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서로 간극만 확인한 채 오히려 안 하니만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가운데 계속되는 당정 갈등이 당내 개파 갈등으로 격화하며 내분 양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일 검찰을 비판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과잉 표적 수사를 비판하는 책의 저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최대 화두는 역시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친명계 모임도 연속 토론회를 열고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혐의인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여러 쟁점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 무죄를 강설하는 영상까지 만들겠다며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른바 검찰 때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집권 플랜 본부를 발족한 것을 두고도 사실상 그림자 내각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정권이 사실상 준무정부 상태로 들어간 것은 그것은 정권의 능력 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집권 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높여가겠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결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 엄호를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탄핵 선동으로 나아가려 한다며 여권이 단일 대우로 맞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벌이고 있는 이 이재명 방탄용 정권 퇴진 운동의 본질을 우리 당원 동지 국민들께 정확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당 전체가 나서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인다며 맞불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히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나선 것에는 재판부 흔들기라고요.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에 나가서 피켓에 아마 윤석열 탄핵, 하야, 정권 퇴진 문구 나올 겁니다. 수위를 점점 더 높일 거예요. 왜?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곧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제8리스트 분수령으로 꼽히는 11월이 다가오며 여야 공방전은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선 1심 결과와 관계없이 이 대표의 일극체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던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전원협회가 의대생 자율휴학을 허용해야 협의체에 들어가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도 참여를 보류하기로 하면서 협의체 출범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문제를 내걸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생 휴학을 대학의 자율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바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해당 조치가 없다면 협의체에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교육부가 완강히 버티고 있는 의대생 휴학 승인 문제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협의체 출범은 다시 진통을 겪게 됐습니다. 당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령과 학칙을 강조했고 휴학의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부도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고 내년 학생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의사단체들의 반응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긴급총회 끝에 참여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협의체 불참 의사를 재확인시켰던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협의체를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협의체가 이르면 다음 주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출범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전파 헤즈볼라의 전투가 연일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소탕하겠다며 밤낮 없이 레바논 전역에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유력한 차기 수장마저 잃은 헤즈볼라도 강한 보복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어둠이 깔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 한복판. 백운과 함께 대형 폭발이 이어집니다. 붉은 화염에 이어 짙은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도심 주택단지가 직격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거점을 소탕하겠다며 레바논 전역을 연일 융단 폭격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내에서 사망자가 2,500명 넘게 나온 가운데 피난민도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집중포화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زي ما صار مع العالم كلها احنا ما بس الاولين بلشوا الدب علينا قصيف ورا قصيف الحمد لله كتر خير الله كنا بخير وما حدا منا انجرح.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밤낮 없는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북부의 군사시설 등에 수십 발의 로켓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숨진 지도자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하심 사피에딘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가 이미 대부분 달성됐다며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only two things left to do. Get the hostages home and bring the war to an end with an understanding of what will follow.
블링컨 장관은 가자 전쟁 이후 11번째 중동 순방을 이어가며 휴전 협상의 불씨를 되살리려 애쓰고 있지만 돌파구는 쉽게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윤현수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방산업체 소총을 든 괴한이 난입해 5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이 테러 공격을 저지른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총성이 연신 들리더니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민간 항공기와 전투기를 생산하는 튀르키예 최대 방위산업체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괴한들은 폭탄을 터뜨려 혼란을 일으킨 뒤 시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토총으로 무장한 상태였는데 이들의 공격에 여러 명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다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Taziye dileklerimiz için özellikle teşekkür ediyoruz. Bu menfur terör saldırısını lanetliyor. Şehitlerimize Allah'tan rahmet diliyorum. 총격범 2명도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대담한 범행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분리주의 세력 쿠르드 노동자당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The picture that we are receiving from the crime scene, from the scene, indicates probably it's one of these FARLAP or the PKK or similar terrorist organization. 튀르키예는 쿠르드 노동자당과 쿠르드 민병대 등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 지역을 겨냥해 공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일본 미야자키현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토사가 집을 덮치고 차가 급류에 휩쓸려 운전자가 실종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기습폭우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을 주변 도로와 인도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 차량 운전자들은 방향을 잡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AT&T가 설치된 부스도 물이 차면서 자동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일본 미야자키현 곳곳에서 시간당 110에서 12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생긴 피해입니다. 우와, 소나미 미타네. 미야. 산비탈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는 바로 아래 있던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사고 당시 50대 여성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70대 노인이 몰던 차량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차량은 하천 주변에서 발견됐지만 운전자는 행방불명입니다. 10월에 미야자키현에 이 같은 집중호우 비구름대가 나타난 것은 기상청이 폭우정보 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스시만 해협의 덥고 습한 공기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불안정한 대기는 홋카이도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저지대 침수와 낙뢰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14명이 숨진 노토 지역 폭우의 상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어진 기습폭우로 일본 열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가 홈에서의 1, 2차전을 싹쓸이했습니다. 1차전 역전승에 이어 2차전에서도 삼성을 투타에서 모두 압도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대0을 앞선 6회 노원 2루 상황. 삼성은 김영웅의 번트 실패로 이 기회를 못 살린 게 아쉬웠습니다. 기아는 7회 똑같은 노원 2루에서 김태훈의 볼링으로 2, 3루를 만들었고 삼성 임창민의 연속 홈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김도영, 8회인 김태훈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기아는 5대1로 첫 경기를 잡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기아 강마리는 1시간 뒤 이어진 2차전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1회부터 김도영의 내야타 골로 선취점을 뽑고 최영호와 나성범,
김선빈과 이우성까지 연속 4안타를 몰아쳐 5대0까지 달아났습니다. 김도영은 이후에 선발 활동제에 나온 이승민의 빠른 힘을 놓쳐 담장 밖에 떨어뜨렸습니다. 삼성의 추격 의지를 꺾는 중요한 한 방이었습니다. 파울이 났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느낌을 딱 받아가지고 감이 확실히 올라온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자신감 있게 좀 대응을 했고 2017년 두산과의 2차전 완봉승 이후 7년 만에 한국 시리즈 선발 마운드에 오른 기아 선발 양현종은 5회를 빼고 매일이 안타를 맞았지만 노련하게 위기를 넘기고 승투수가 됐습니다. 한국 시리즈 국내 투수 역대 최고령 선발순위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시즌 때보다 더 제 스스로도 느꼈을 때 좀 볼의 힘이나 컨디션이나 이런 게 좋았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승부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현식과 정의영은 불펜 투수인 남은 이름을 책임지며 8대3으로 승리한 기아는 홈 2연승으로 통합 우승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좋은 흐름이던 월요일 1차전 중단이 아쉬움으로 남은 삼성은 레이스와 원태인을 앞서는 3, 4차전에서 반격을 기대하며 대구로 가는 짐을 쌌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